제가 뭐 이야기하면 황장수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를 지가 어찌 아느냐, 뭐 지가 경제를 뭐 어찌 아느냐 그러는데 제 경제도 좀 압니다. 그 경제학 교수분들하고 시험 쳐도요, 제가 그분들한테 앉을 정도로 경제학에 대해서 원론부터 좀 압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에 관련 책을 한 200~300권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여기서 강의식으로, 저는 뭐 경제가 중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를 잠깐 다루어 가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제 우려나 이런 시각은 제가 자신을 하니까요. 나중에 지켜보고 제 말이 틀렸으면 그때 비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사드 이야기 나온다고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데 국방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동행한다. 국방부 장관은 역대 대통령을 따라서 외유를 나간 것이 30년간에 2번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국방부 장관은 이 한국을 지키면서 북한에 혹시 대통령 외유 중에 생길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에만 국방부 장관이 나갔는데, 30년간 대통령이 외유를 나간 횟수를 따지면 보통 한 1년에 10번 이상은, 10~10번씩은 나갈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30년간 300 몇십 번일 건데 2번만 따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따라서 미국에 오바마를 만나러 가느냐, 10월 16일 정상회담이요. 이 부분의 핵심은, 제가 이번에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나 핵실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이제는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을 배석시켜서 이야기를 하려고 데리고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KF-X 사업에 있어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이 중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이전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추석 연휴 전에 크게 번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진행 과정을 조사하는데, 미국 측은 이미 한국에 이야기했는데 뭐 국무고위층이나 방사청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인데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처음부터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부나 그 주변에 있는 국방 관련 연구기관들, 또 방산업체들은 이걸 갖다가 우리 기술로 만드는 모든 걸 우리 비행기에 우리가 집어넣겠다라는 이해관계와 욕심 명분 때문에 해오던 이야기를 취소를 못한 거죠. 지금 4세대 전투기도요, 엔진을 쌍발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엔진을 쌍발로 하면 비행기가 커지고요, 돈도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를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그거부터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투기에는 하이 레벨, 그 다음 미들 레벨, 그 다음 로우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거는요, F4와 F5, 팬텀기, 제공호, 이런 게 지금 한 270, 80대 정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몇 년간에 전부 고물이 돼가, 지금도요, 부속품 갈아 끼워가면서 띄웁니다. 그 중에 뜰 수 없는 것도 많고, 대수만 채우고 있지, 북한에 있는 비행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들을 다 도태시키고, 그러면 그 비행기들은 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자, 지금 가장 하이레벨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겠다라는 F-35 40대가 하이레벨에 속하겠죠. 그거는 전 세계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북한으로 날아가서 북한의 김정은 한마디로 근거지나 북한의 어떤 이 전쟁 지휘탑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그때까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고성능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F-15입니다. F-15 비행기 우리나라에요, 많지 않습니까? 60대 있죠. F-15, 60대면 F-15도 미들하고 하이의 중간입니다. F-35는 오기 전엔 최고의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F-15 한 대가 가진 무장력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비행기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미들의 대표적인 것이 그 뭡니까? F-16이지 않습니까? F-16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170대 안팎의 숫자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F-35 40대, F-16, F-15 60대 100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F-16이 얼마입니까? 170대. 그럼 한 270대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비행기를 한 5, 600대는 가져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수준, 그러니까 미들부터 로우 레벨 사이에 속하는 한마디로 보급형 전폭기가 필요한 게 지금 우리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전투기를 스텔스기로 만들겠다. 누가 우리한테 스텔스 기능을 이전시켜 주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부잣집 문 앞에 선 월급쟁이 선택. 전투기 항전 기술은 부잣집 재산 같은 거라서 월급쟁이 연봉을 높다고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선진국 최종 강문인 지식이나 경험이 재산 축적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 즉 우리가 이런 분야의 기술을 계속 축적해 가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느 날 던져준다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던져줄 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부분을 가지고 때를 쓰면서 그게 가능한 것처럼 사기를 친 사람들을 이번에 대통령이 처벌을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홍보 영상을 바라보고 깜짝 놀래 자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싶었는데 대다수의 전투기 개발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이레벨급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 세계로 수출해야겠다고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잘 팔리는 게 뭡니까? T-50이에요. 원래 T-1을 만들어가지고 프로펠러 달린 훈련기에서 그 다음에 전에 F-16 들어올 때 기술 이전을 받아가 만드는 게 T-50입니다. 그 T-50에다가 이 공격 기능을 좀 달았어요. 원래 훈련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모는 사람이 그 전에 훈련기를 갖다가 제트기로 마하 속도로 가지면 몰라고 T-50을 몰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전투기 조종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TA-50에 TA-50이라고 공격 기능을 넣었다가 이제 FA-50이라고 해서 일반 전투기 중에서 레벨이 좀 낮은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태국에도 8대인가 수출하고요. 지금 남미에도 뭐 수출하고 인도네시아도 수출하고 수출이 조금씩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차세대 훈련기를 도입하는데 이걸 1000대 정도로 수출하는데 우리가 지금 유력해지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사실 T-50도 성능이요 너무 좋아요. 훈련하는데 그까지 좋으면 안 되는데 훈련기로서는 비싸고 성능이 너무 좋아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을 건데 많이 못 파는 겁니다. 비행기 한 대가 상업화 되려면 최소한 1500대에서 2000대는 팔아야 그 비행기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고성능 엄청나게 비싼 대당 한마디로 7, 8천만 불 정도 하는 그런 고성능 비행기를 만들면 누가 한국에 와서 그걸 사가 가겠습니까? 미국에서 F-35 사지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만드는 비행기는 미국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못 팝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네시아까지 끼워 넣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라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20% 투자해가 같이 한국 80% 투자하고 고성능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기술 받아서 하겠다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이 인도네시아가 돈 태운다 할 때 태우지 말라고. 너네 오면 우리도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야죠. 저같이 이런 군사 전문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분야를 크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상식에 의해서 봤을 때 답이 나오는데 이제서 그걸 모르던 것처럼 터뜨리면서 언론들 보도하는 행태 한번 보세요. 미국이 말을 바꿨다. 미국이 뭘 말을 바꿔요? 처음부터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가능한 범주 안에서 새로운 행태의 전투기를 만드는 걸 고심해보자. 이건 안 된다고. 내게는 첨단 레이더부터 4개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한테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안 준다. 일본에 뭐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러는데 일본에요. 그것도 미국이 기술을 갖다 전부 가르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 탑재해 주는 거죠. 우리도요. 그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비행기에 그걸 넣어달라고 넣어는 줍니다. 우리 F-35에 그런 거 다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에 방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거나 장난을 쳐서 일이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미국에 가는 것은 사드 배치와 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문제 두 가지를 의논할 문제가 됐고
추석 전에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사실인데 언론 보도 내용은 상당수가 허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TPP 문제. 뭐 우리는 중국과의 FTA에 몰두하려다 보니까 이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해서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TPP 문제는 제가 따로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문제였어요. 자존심 싹 버리고 미국 보고 이번에 뭐 어제 한국에 방문한 미국의 뭐 이 부장관이 뭐 TPP에 들어오겠다면 환영하고 언제든지 논의하겠다. 그는 한마디로 외교적 제스처입니다. 그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미국은 꽁해가 있죠. TPP를 만드는 거는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는데 한국은 중국하고 서로 간에 두 나라가 터버리려고 FTA 갔으니까 뭐 처음부터 그러면 너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이 소극적이니까. 그러니까 오바마한테 진지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 이 블록인 TPP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좀 답을 받아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뭐 이야기를 하는 외교 전문가들이요. 좀 솔직해져야 된다. 오늘 신문에, 어제 신문에 보면 한미 동맹이 튼튼해서 박 대통령 중국 열병식이 참석이 가능했다. 이렇게 미국 내 중국 전문가가 이야기한다는데 그거는 미국 안에서 중국 정부 돈 받고 중국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런 걸 받아갖고 또 한국이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한번 보세요. 서열 5위를 북한으로 딱 보내서 로켓이나 지금 미사일 발사를 좀 연기시키고 핵실험을 연기시키면서 중국이 지금 낼 생색이 얼마나 많겠느냐. 둘이 처음에 짜고 이랬는 줄도 모릅니다. 열병식 참가까지는 한국에 잘해주다가 열병식 끝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북한이 세게 나오고 미국이 오바마 만났을 때 오바마가 시진핑 만났을 때 9월 25일 날인가 만났잖아요. 부탁 안 했겠어요? 저 새끼 좀 조용히 시키라. 우리 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지.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하니까 북한이 갑자기 쏜다는 걸 안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북한을 본질적으로 진정시키고 교화시키고 개가천선시키는 길하고 관계가 있겠느냐? 전혀 관계가 없지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짜고 노는 판에 맨날 미국이나 한국만 당하는데 미국은 북한이 사고만 안 치면 된다기 때문에 쏟고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주변국에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미국을 이번에 대통령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성숙하게 이끌어 갈 거냐라는 부분을 훨씬 단호하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국무국방장관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그간의 중국을 둘러싼 오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경사되고 있다 한국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최근에 작게 5027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대비해서 처음에는 방어를 했다가 미국 정원군이 한국에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에 나선다라는 그런 계획이 그 방어하는 동안에 서울이나 수도권이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봤자 우리 피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작게 5015로 바꿔가지고 방어와 동시에 반격을 해서 북한군의 이 뭡니까 한국에 대해서 초토화시키는 장사포나 다연장 로켓 그런 기지라든지 북한군 지휘소를 타격을 입힌다. 그래서 한국의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작게 5015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게 5027 때도 미국의 정원군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국이 버티면서 미국의 정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반격을 한다. 작게 5015는 한국에 있는 미군과 주변에 있는 뭐 미파람대와 더불어서 같이 반격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존립이 미군과 더불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계획에도요. 이렇다 그러면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한마디로 중국 저 사람들 우리가 좀 안다를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또 북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지만은 어쨌든 당신들이 우리하고의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혈맹이자 우방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줄 거를 좀 하면서 우리도 카드를 좀 내놓고요. 너희도 우리한테 좀 잘해주라 이래야 오해하지 마라 이래야지. 우리는 양채처럼요.
중국하고 붙어서 연애하다가 미국 가가지고는 연애한 게 아니고 그냥 서로 간에 뭐 대화만 나눴을 뿐이다 이러면서 미국이 그럼 나하고도 데이트 한번 하자고 하면 뭐 그건 못하겠다 이러면 저거 둘이 붙어 먹었다고 오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사드 배치나 이런 문제에서요. 그래, 배치를 하자 하고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문제를 요구해서 사드가 중국용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 가는 게 좋겠느냐. 우리한테도 조금 맹분이 사이에 배치를 하자. 또 한국 내에 한 개 3조짜리 사드 포대를 갖고 와서 미국에 따라서 한국 예산을 낭비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입장들도 있으니까 그럼 미국이 미국 돈으로 가져와서 저거 부대에 배치하는 거다. 한국에 미군하고 미국 사람이 수십만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서로 잘 정리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와야죠. 이번에 가서도 사드 이야기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 너 비행기 사주면서 내부에 시끄러워져서 이렇게 골치 아픈데 생색 내면서 너 비행기 사주다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뭐 기술 이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러다가는 관계가 진짜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P는 그냥 발가벗고 내일이라도 들어갈 거니까 좀 넣어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